만점을 이끌다 강력한 끌림 업체 강민웅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는 메가스터디 온라인 그리고 오프라인 그리고 미래탐구에서 물리를 가르치고 있는 강민웅입니다. 자, 오늘 그 6평 이후에 제가 원래 그 6평 직후에 일단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좀 여의치가 않아서 지금 하게 되었어요. 비 오는 날 힘드신데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일단 그 최근 입시 그리고 과탐 이슈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고 그리고 6월 평가원 모의고사 물리는 좀 짧게 할게요. 과탐 위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평 모의고사 중평하고 그리고 과탐 및 물리학 만점 학습법 그리고 미래탐구에서 커리큘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평 지원자 수가 일단 증가를 했어요. 알고 계시죠? 그렇죠? 지금 올해가 2007년생들이 워낙 그 출산율이 높아가지고 인원수가 많아졌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뭐 과목별로 응시 인원이 많아졌기 때문에 좋을 수도 있지만 또 여러분들의 그 학생들의 경쟁자들이 또 많아지는 것 때문에 조금 우려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자, 일단 50만 명이 일단 6월 평가원에 응시를 했고요. 5년 사이에 최다 응시 인원입니다. N수생이 지금 8만 명 후반대로 잡히고 있는데요. 2011년 이래 최고치를 때리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뭐 거의 최고치를 경신한다라고 했었는데요. 지금 8만 명대 후반인데 9평이 되면 10만 명대로 올라가고 수능이 되면 조금 더 많아지기 때문에 역대 최대 재수생 인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의대 정원은 환원이 됩니다. 그렇죠? 기존에 3,058명 정도로 다시 돌아가게 되고요. 당연히 뭐 의대 선호도 증가나 풍토 그런 풍토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자연계열 학생들의 사탐론이 좀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뭐 과탐생들은 그거에 대한 얘기를 잘 안 하시겠죠. 그렇지만 뭐 대세를 꺾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도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사과탐의 제한이 사실상 폐지가 됐죠. 서울대는 예외고요. 그리고 메디컬 같은 데는 당연히 과탐 2개를 응시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만 일단 뭐 그 형식적으로는 거의 폐지가 되었습니다. 학습의 편의성이라던가 학습 시간, 유리함 이런 인식들이 원인이 되어서 많은 학생들이 그 사회탐구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뭐 넘어가겠다는 학생들을 제가 뭐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렇지만 이제 조금 소신 있게 선택을 좀 해야 되는 것은 안타까운 마음이긴 하지만 일단 뭐 공대라던가 이공계열 그리고 심지어 메디컬의 일부 가는 학생들까지 사회탐구를 선택한다는 건 좀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내년까지만 일단 한시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건 알고 계시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통합과학과 통합사회로 모두 바뀌어서 지금 같은 시스템이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자, 과탐 가산점이 있다는 건 다 아시죠? 그렇죠? 과탐 가산점이 있어요. 그래서 정시로 가게 되면 그 변환표점에 3%에서 정말 많으면 10%까지 가산점이 있지만 그걸로 좀 막기 힘든 상황으로 현재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과탐 학습 수준이라던가 학생의 성향을 고려해서 소신 선택을 하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당연히 그 사회탐구가 전혀 맞지 않는 이과적인 성향들의 학생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런 친구들이라던가 또는 그 과학탐구 학습량이 그동안 너무 많았어요. 그렇게 되면 그냥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다 따라가니까 나도 따라간다라고 했을 때 전혀 옳지 않은 판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심리가 어떤 심리예요? 일단 학습 시간이 적다라는 심리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좀 사회탐구 선생님들이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은 걸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실제로 그 과학탐구 한 과목의 학습 시간은 1학기 때는 한 평균 상위권 학생들이 주당 7시간 정도 됩니다. 1등급 맞는 상위권 학생들이 7시간쯤 되고 그리고 2학기가 되면 8시간 정도 과탐 한 과목을 공부합니다. 하루에 1시간 정도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사회탐구는 그러면 뭐 3분의 1이면 2시간, 3시간 공부해서 1등을 받을 수 있느냐? 그럴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어제도 제가 유튜브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3시간 가지고 1등급 맞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 합리적인 생각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그 가산점이 있고 그리고 과탐의 학생들의 그 수준이라던가 성향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소신 선택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유리한 과목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게 유리한 과목이 아닙니다. 수능에서 결과가 나왔을 때 남들은 못 보고 자기만 잘 보는 과목, 그렇죠? 그게 유리한 과목이죠, 그렇죠? 수능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그 지금 뭐 1등급 같은 경우가 뭐 4%인데 혹시 만일 뭐 만에 하나 뭐 이건 뭐 제 저주하는 건 아닙니다만 만약 사탐이 예전처럼 거의 뭐 절반 정도 과목이 만점만 1등급이 나오던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게 뭔가 하나만 나와도 상당히 큰 타격이 있을 것은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일단 소신 선택을 하는 게 가장 좋다. 유불리는 우리가 판단하거나 예상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만 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약학 계열은 사실상 과탐으로 거의 제한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극상위 학생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산점에 대한 영향이 매우 큽니다. 자, 모의평가 지원자 간단하게 좀 잘 작아서 안 보이는데 2024학년도 6평, 2025학년도 6평, 2026학년도 6평인데요. 합계로 보는 게 낫겠죠. 합계로 보면 50만 명으로 상당히 많이 인원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수생 비율이 89,000이 이번에 지원을 했죠. 그렇죠? 6월 평가원에 졸업생들 말하는 거예요. 17.8% 퍼센티지는 줄었지만 실제로 인원수는 많죠. 전체 인원수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퍼센티지보다는 인원수가 재수생들의 인원수가 증가하고 있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그 의대 같은 경우도 정원이 축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의해서 조금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평가원 지원자 수 그냥 까놓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한국사 정도를 보게 되면 전체 인원수를 확인할 수 있죠. 50만 명 무조건 봐야 되기 때문에 50만 명 정도 되는데 사회탐구를 선택한 학생들이 36만 명, 과학탐구가 24만 8천 명이 선택을 했습니다. 합치면 50만이 넘어가죠. 그렇죠? 그건 왜 그런 거죠? 과탐 하나, 사탐을 하나 한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그냥 러프하게 보더라도 한 10만 명 정도가 과탐 하나와 사탐 하나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상황이다. 그래서 물리 같은 경우는 현재 작년보다는 20% 정도 인원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 수능 지원자는 6만 명 가량 물리학원이 지원을 했고요. 실제로 응시한 인원은 5만 4천 정도 됩니다. 5만 4천 정도 되는데 거기서 한 20% 감소하게 되면 4만 명 전후로 일단 물리 선택자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적죠? 그렇죠? 네, 적습니다. 일반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는 뭐 생지가 한 과목당 13만에서 14만 정도가 응시를 했고요. 물리는 5만이니까 분명히 적긴 합니다. 근데 거기서 더 적어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인원수가 적은 건 사실인데 인원수가 적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하는 것은 당연히 백분위 불확실성. 그렇죠? 인원수가 적었을 때. 그래서 우리가 뭐 잘 봤는데도 학생 수가 적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까놓고 얘기를 하면 그 3만 명 이상이 된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휘둘리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돼요. 3천 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투와투 생투지투가 4천 명, 5천 명 뭐 이렇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라면 그럴 수 있겠지만 일단 3만 명이 넘어가기 때문에 혹시 소신 있게 물리를 선택한 학생들은 불안하지 마시고 그냥 꾸준히 지금처럼 지금 페이스대로 공부하시면 여러분들이 수능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자, 정시 비율을 잠깐 말씀드릴까요? 수시 정시 비율 대부분 아시겠지만 그 전국 대학 평균으로 따지면 정시가 되게 적죠? 20% 정도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대학들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대학은 40% 정도가 정시를 선발을 하고 수시는 한 60% 정도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학들의 정시 비율은 40% 정도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많은 인원이죠. 40%면. 그 40%의 그 정시러들이 있을 텐데 그 정시러들은 가산점의 영향을 크게 받게 되겠죠. 특히 상위권으로 갈수록 가산점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좀 말씀드려야 여러분들이 상위권들이 막 그 과탐을 떠나서 사탐으로 가는 걸 막을 수도 있겠죠. 잘못된 판단을 하면 안 되니까요. 성균관대가 최대 5% 가산점, 고려대가 3%, 중앙대가 5%, 연세대가 3%, 3에서 대부분 그 6% 정도 사이가 됩니다. 근데 의대 같은 경우는 뭐 순천향대 같은 경우는 10% 가산점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서강대는 없습니다. 예, 참고하도록 하시고요. 변환 표점이 한 5% 가산이 됐다라는 거에 대한 감은 어떻게 잡으시면 되냐면 백분위가 한 5% 정도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100%, 백분위가 98이 나왔다. 그럼 제 밑에 98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백분위가. 근데 거기서 이번에 10%, 뭐 순천향대 의대처럼 10% 가산을 한다라고 하면 점수가 10점가량 올라가겠죠. 그래서 107.8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변환 표점의 가산점에 대한 위력이 되겠습니다. 정시러들은 특히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메디컬은 당연하겠죠.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과탐 선택을 유지하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뭐 메디컬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정시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잘 고려를 하셔서 학생들을 그냥 부모님들이 막 이렇게 야 너 사탐해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주변에 들어보니까 근데 실제로 막 주변에서 말하면 뭐 물리 같은 과목은 소멸될 것 같지만 그런 상황은 아니다 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3만 명 이상이 보게 될 것이다
자, 서울대는 당연히 과탐을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과탐 두 개를 자연 계열은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두 과목에 대한 가산점도 있습니다. 의학학 계열 가산점 전체 의대는 아니고요. 잠깐 정리를 해보면 순천향대가 10% 의예과에 가산점을 주고 있고 이화여대가 의대와 대부분 의대와 약대 같은 경우가 가산점을 줍니다. 알겠죠? 가산점을 주고요. 가톨릭 관동대, 경북대, 성균관대, 부산대, 중앙대, 가톨릭대, 고려대, 동국대, 연세대, 인하대 이런 의대들이 전부 다 의학학 계열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대라던가 의대 같은 경우는 과탐 두 개를 하는 게 일반적으로 맞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이거는 조금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가보시면 과탐 두 개를 선택해야지 무조건 가산점이 있다. 하나만 가지고는 가산점 없다. 이런 학교도 절반 정도 되니까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정시 과탐 반영 비중도 잠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개 대학을 국어를 100으로 해서 수학과 과학 탐구를 반영 비중 가중치가 되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표시해 놓은 건데요. 연세대 같은 경우는 국어보다는 수학과학을 거의 비슷하게 반영을 하고 있죠. 그래서 과학 탐구의 비중이 상당히 크다. 뻥튀기 한다는 거죠. 고려대 같은 경우는 비슷하고요. 국어랑 중앙대도 수학과학이 높습니다. 이화여대는 국어과학이 비슷하고 성대 A형과 서강대 A형을 보게 되면 서강대는 좀 과탐을 무시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서강대도 요즘 이과 좋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SK 쪽에서 이렇게 계약 맺어가지고 졸업자들 막 다 데려가고 막 그런 것도 있는데 조금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서강대 같은 경우는 성균관대도 반영 비율이 높은 게 있고 A형이 있고 B형이 있습니다. 알겠죠? B형이 있는데 지금 과탐 반영 비중 높은 걸 적어놓은 게 이 정도입니다. 서울대는 국어보다는 과탐 반영 비중이 조금 적어요. 정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평균을 내면 국어를 100 정도 수능에서 반영을 한다면 수학은 138, 과학은 106. 그러니까 국어보다는 평균적으로 정시로 가게 되면 과학 탐구 가중치가 좀 크다라는 것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최상위권 과탐 학습 시간 통계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위권이 상반기는 한 53시간 정도 학습을 하고요. 주당 자습 시간이 평균이에요. 예, 재수생들은 더 높습니다. 훨씬 높습니다. 재학생들이 그 학습 시간이 좀 적잖아요. 자습 시간이 순공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수학이 30시간, 과탐 한 과목이 7시간 정도가 평균적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탐 같은 경우가 좀 지금 이런 학생들의 인식을 갖고 있는 게 그 상위권 학생들의 평균 시간보다 좀 너무 많이 공부를 시키는 경향이 좀 대치동에서 좀 있었어요. 컨텐츠 싸움이 너무 붙어가지고 1등급 맞기 위해서 이 정도만 공부하면 되는데 100% 공부하면 되는데 막 200%, 300% 공부를 시키는 상황들이 좀 있었어요. 알고 계시죠? 그렇죠? 예, 컨텐츠 싸움이 좀 심하게 좀 최근에 좀 벌어져서 대치동에서 좀 그런 상황들이 학생들의 인식을 더 나쁘게 했던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수업할 때 항상 이것만 풀면 돼. 1년 동안 모의고사는 몇 회만 풀면 돼. 이런 식으로 항상 말씀을 학생들한테 드리는데 뭐 제가 한 명이 떠든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다 학생들한테 다 각인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로 그 설문조사를 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2학기가 되면 자습 시간이 늘어나고 수학 자습 시간이 줄어들면서 과탐 학습 시간이 조금 늘어나게 됩니다. 한 과목이에요. 알겠죠? 두 과목 하면 16시간 정도 됩니다. 조교 중에 그 고대 의대를 이번에 합격한 애가 있는데 학교는 못 다녔습니다. 1학기 동안. 자, 못 다녔는데 아시죠? 제가 못 나갔어요. 제 조교 활동만 하고 있습니다. 조교 활동만 하고 있는 고대 의대생이 있는데 그 친구는 좀 그 2학기 때 과탐 공부를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1대1대1로 했다는 거예요. 1대1대1. 그래서 1대1대1이 뭐냐 그러니까 수학 과탐 두 개를 1대1대1로 했대요. 근데 이거 되게 특수한 경우예요. 수학을 너무 압도적으로 잘하기 때문에 과탐에 신경을 좀 많이 쓴 건데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친구도 있긴 하다. 알겠죠? 근데 모든 학생들이 그런 건 아니고 평균치는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중상위권과의 학습 시간 차이가 좀 많습니다. 알겠죠? 이게 중상위권이라고 부른 거는 그 전국의 메디컬 전체하고 그리고 스카이 대학에 합격한 친구들을 통계로 낸 것입니다. 걔들의 자습 시간이에요. 이 정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사실 잘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너무 오버해가지고 모의고사를 무슨 1일 1몰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심하게 좀 학습을 과탐에서 좀 해온 게 약간 부작용이 조금 더 올해하고 내년에 나오는 것 같아요. 자, 묘평 물리원 출제가 좀 쉽게 출제가 됐고요. 향후 난이도는 상승 예상됩니다. 작년 상황이랑 똑같아요. 작년에 6평이 좀 쉽게 출제가 됐고 등급 컷도 거의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전기력과 자기장 전자기후도 문항이 강화된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물리라는 과목은 역학이라는 게 중요한데 역학 두 개를 제일 많이 틀렸어요. 이게 역학 두 개입니다.
근데 4페이지에 전기장, 자기장 그리고 전자기유도 문항들이 상당히 강화가 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난이도가 쉽다고 해서 그 쉬운 난이도로 수능이 출제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다른 것 탐도 마찬가지예요. 쉽게 나온 게 있었을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가 6평, 9평이 전반적으로 좀 쉬웠어요. 물리는 특히 쉬웠는데 학생들도 이제 그걸 보고 이렇게 절대 나올 수는 없다. 이렇게 나오면 변별력이 날아가기 때문에 변별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수는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난이도를 높게 예상을 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수능에서 등급컷도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수능은 난이도가 높아졌어요. 근데 등급컷이 이런 식으로 똑같이 나왔거든요. 쉬울 때랑. 왜 그러겠어요? 학생들이 공부를 하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6평을 본 다음에 수능은 몇 달 후에 보죠? 5개월 하고도 15일 후에 보거든요. 그동안 공부를 안 했다는 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난이도를 높여도 등급컷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이런 상황들이 작년 상황이었는데 작년에 수능 끝나고 학생들이 어떤 불만을 토로했냐면 난이도가 너무 높은데 등급컷이 높은 것 같다. 난이도가 높으면 원래 등급컷이 낮아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조금 점수를 좀 낮게 봐도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높냐 이런 친구들이 있었는데 일단 물론 그 친구 하나만을 얘기하는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생각한 그 친구가 생각한 난이도 상향의 기준이 너무 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높여서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능으로 갔을 때 등급컷이 이거랑 똑같았어요. 그리고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지금 인원수가 줄었다 그랬잖아요. 물리가 작년보다 한 20% 가까이 17.7% 정도 줄었는데 이렇게 줄었을 때 그거에 대한 영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일단 6평에서 보면 영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수능 6평 난이도랑 똑같이 출제가 됐고 등급컷도 그냥 똑같아요. 다를 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인원수가 뭐 10,000명 정도 10,000명 조금 넘게 줄었는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보고 그래 인원수가 좀 줄었지만 적어도 뭐 물리에 있어서만큼은 작년과 다른 상황이 아니구나. 그러면 아마 수능으로 하게 되면 난이도가 높아질 것이고 등급컷은 유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6평과 9평은 난이도에 대한 공지가 아니라 수능 유형에 대한 공지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유형들을 알맞게 수능을 위해서 준비해 나가는 것이 수능에서는 성공하는 방법이 되겠죠. 자, 제 커리큘럼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이거 온라인 커리큘럼이랑 현장 커리큘럼 좀 짬뽕해 놨는데요. 일단 말씀을 좀 드리면 여기까지가 현재 완강이 되어 있습니다. 1학기까지 여기까지 완강이 됐고 이건 온라인에서만 진행하는 기초 입문 강좌가 있고요. 그리고 개념 완성이 우리 미래탐구에서는 1월부터 4월 초까지 3월 말까지 진행이 되었고요. 온라인에서는 압축 개념이 완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출 문제를 기본 기출과 심화 기출로 나눠서 현장에서는 모두 소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6평전에 일반적으로 개념과 기출이 완료가 되는 게 가장 기본이고 우리 현장에서는 특난도 특강이라고 해서 킬러 유형 분석 강좌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름 학기가 시작되면 이제 엔제 플러스 모의고사가 진행이 될 텐데 그게 바로 이 실전 300입니다. 그래서 7월 중순부터 시작이 되는 전범위 엔제가 실전 300이다. 그리고 수능 보기 직전 10월 달부터 파이널 최종 점검. 이때는 사실은 모의고사가 많이 실시가 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가 남았는데 이 하반기에는 이 엔제 플러스 모의고사 체계로 가면 되고요. 지금 휴강 기간 동안에 특히 정시러 같은 경우는 내신을 공부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이 앞부분 안 돼 있는 것들을 인강을 통해서 잘 공부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물리 이런 화학, 과탐 생명지학 이렇게 과탐 같은 것들이 현장에서 이전에 수강 못했던 것들을 들을 수 있게 강의를 오픈하지는 않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완을 해 놓으시면 여름 시즌부터 하반기가 그렇게 힘들지 않을 거예요. 제가 그 입시에서 성공하는 그 기준 기간이 어디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는 200일에서 100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00일 이후에는 다 공부하는 게 다 열심히 해요. 제 경쟁자들은 다 똑같습니다. 거의 학습 시간도. 요즘엔 옛날처럼 무슨 수면 시간을 막 줄여가지고 공부하는 그런 시대는 아니거든요. 적당한 수면 시간 6시간 정도를 지키면서 공부를 해 나가기 때문에 풀로 다 공부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100일 이후에는 사실은 뭔가 뒤집기가 힘들다. 그래서 D-200부터 D-100일. 그 중에서도 사실은 D-150일부터 D-100일까지 이때가 되게 중요한데 이 시기는 학생들의 학습의 격차가 좀 생겨요. 기복이 있어요. 재수생들도 그렇죠? 반수생들도 6평 본 다음에 약간 슬럼프에 빠지는 좀 경향이 있고요. 재학생들은 내신 대비를 기말고사를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수능 대비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공부 D-150부터 100일 그게 지금이에요. 지금이 지금 D- 한
140일대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수능의 성패를 좌우하는 승부처가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게 서포트하고 학생들의 마인드도 좀 그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100일 이후에는 관성으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150일부터 100일까지는 그 관성, 운동관성이라고 하는데 좀 어렵나요? 운동관성을 만드는 과정이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하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강할 때까지 부족한 것들을 좀 보완하고 그리고 여름 학기부터 커리를 잘 따라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의고사 잠깐 말씀드릴게요. 예, 제 모의고사는 유형별 모의고사와 실전 모의고사로 되어 있는데요. 업투 모의고사는 4페이지 4문제가 없는 기본 모의고사인데요. 16문제만 맞아도 일단 기본적으로 3등급을 확보합니다. 왜 그걸 어려워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16문제를 맞으면 기본 3등급은 확보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빠르게 속도감 있게 연습하는 게 업투 모의고사고 1호1 모의고사는 이제 20문항인데 초반 15분과 후반 15분 물리 과탐은 30분인 거 아시죠? 그걸 구조화해서 풀라고 하는데 초반 15분에 풀어야 할 것과 후반 15분에 풀어야 할 것을 정확히 구분해서 연습시키는 모의고사가 1호1호 모의고사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존재하지 않는 형식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초반 15분에 풀지 않을 것을 모의고사 위에 표시해 놨거든요. 이렇게.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써놨습니다. 실루엣만 보고도 초반 15분에는 이건 풀면 안 돼. 실전성이 없겠죠, 이 모의고사는.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 풀지 마 이렇게 써 있기 때문에 그런 실전성이 없긴 한데 중하위권 학생들한테 대단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구조화해서 30분을 못 푸는 친구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강제적으로 연습시키는 모의고사가 1호1호 모의고사입니다. 현장에서는 온라인에서는 다 판매가 되지만 현장에서는 무료 배포합니다. 그래서 업투 모의고사는 현재 절반 정도가 무료 배포되었고 여름 학기부터 뒷부분이 무료로 배포가 됩니다. 실전 모의고사는 특난도 모의고사라고 하는데요. 시즌 1, 2 그리고 파이널 1, 2 이런 식으로 해서 6, 8, 8, 9회로 전체 31회의 모의고사가 진행이 되고요. 수능에서 출제되는 난이도보다 약간 더 상향된 난이도의 문제를 연습하는 거예요. 작년에 이 정도만 공부를 했었어도 사실 학생들이 왜 이렇게 어려워? 이런 식으로 왜 근데 등급컷은 높아? 이런 말을 한 학생들이 좀 적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여태 특난도 모의고사는 실전 모의고사로 난이도가 약간 높은 모의고사가 되겠습니다. 미래탐구에서는 전부 다 모든 문제들이 소화가 됩니다. 다만 이거는 현장 전용 모의고사는 아니에요. 현장 전용 모의고사는 제 수업에서는 모두 온라인에 배포가 되지 않고요. 여름 학기부터 시작이 되어서 파이널 때는 현장에서 2개씩 모의고사가 진행되는데 모두 현장 전용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전 300이 이제 여름 때 시작이 되는데 전범위 자작 연재로 전 과정을 포함하고 있는 기출 문제가 없는 모의고사입니다. 그래서 특난도 특강이라는 건 유형 분석인데 유형 분석이 끝나고 전범위 문제들을 쭉 고르게 예상 문제로 훈련해 나가는 것이 바로 실전 300이고 이게 여름부터 시작이 되고요. 그와 함께 현장 전용 모의고사가 실시가 됩니다. 현장 전용 모의고사는 오메가 모의고사라고 되어 있고 현재 예상은 6회차부터 19회차를 현장에서 매주 테스트를 해서 부모님들께 성적표가 제공이 됩니다. 문자로도 발송이 되고 누적된 성적표를 모두 볼 수 있게 여러분들에게 그 링크가 제공이 됩니다. 오답률도 모두 제공이 되고요. 학생들이 쭉 본 것들을 모두 다 열람할 수 있게 부모님께 제공이 됩니다. 특난도 모의고사는 과제로 봉투 모의고사 형태인데 매주 한 회씩 과제로 나가고요. 이것도 성적표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매주 2개의 성적표를 받게 되고 부모님들도 열람할 수 있게 합니다. 업투 모의고사는 빅킬러 모의고사인데 무료로 19회부터 14회까지 제공을 하고 1호1호 모의고사도 6회분인데요. 무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무료 제공을 하는 것까지 해서 이제 회차를 보게 되면 도듬 모의고사라는 것도 있어요. 제가 그 복습 모의고사라고 학생들한테 복습마저 떠먹여 줄게 라고 내가 항상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뭐 1학기 때 공부했던 주간지들 다시 풀어봐. 그러면 누가 풀겠어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거기서 베스트 문제들을 뽑아가지고 주간지 안에 복습 컨텐츠로 제공을 하는데 하반기부터는 그것마저 모의고사로 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복습 모의고사 형태로 도듬 모의고사, 발도듬할 때 그 도듬이에요. 무언가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높은 거 이렇게 꺼내는 거 있잖아요. 그걸 순우리말로 도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듬 모의고사가 제공이 됩니다. 만점 챌린지라고 해서 매주 4문제의 심화문항과 4문제의 복습 심화문항이 제공이 됩니다. 이건 이제 1학기 때 제공됐던 것들인데 제 수업을 못 들은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그 4문제들을 만점 챌린지 리뷰라고 해서 만챌 리뷰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일단 본교재로 진행되는 건 실전 300이고 나머지는 이제 실무인데요. 1회, 2회, 3회, 4회, 5 그리고 여기에 이제 복습 모의고사가 플러스 하나가 있어서 전체 6회분의 모의고사가
여름 시즌부터 계속 제공이 됩니다. 근데 네가 1일 일모 하면 너무 많다고 했잖아. 근데 거의 1일 일모 아니냐? 1일 일모는 하루에 모의고사 하나씩 풀어나가는 걸 1일 일모라고 하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여기 복습 모의고사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비킬러 모의고사잖아요. 여기도 복습 모의고사입니다. 그러니까 세 개의 실전 예상 모의고사랑 거의 세 개의 복습 모의고사가 진행이 되는데 제 수업을 안 들었다면 복습 모의고사가 아닙니다. 예, 전부 다 실전 모의고사니까 1학기 때 못했다면 2학기 때 특히 정시러들도 그렇고 그리고 그 수시러들도 그렇고 재학생들 같은 경우는 2학기 때 시간 확보가 되잖아요. 1학기 때 수능 공부할 시간이 정말 빠듯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수시러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2학기가 되면 학교에 가면 전부 다 자습 시간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못했던 과탐 학습을 많이 하게 되죠. 아까 말했던 그 고대 의대 간 친구가 그 친구가 놀랍게도 이제 수시로 간 친구인데 과탐을 1학기 때 못하니까 2학기 때 그 과탐에 투자를 했던 거예요. 1학기 때는 많이 못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제공이 되고 이게 끝나고 나면 특단도 모의고사가 파이널로 넘어가게 되고요. 현장 전형 모의고사도 저희 연구실에서 만든 추가 모의고사가 계속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10월 말 11월 초까지 실무는 6회분이 계속 진행이 되어서 컨텐츠의 부족 없이 학생들이 공부를 하게 되고 10월 말에 종강이 대부분 되는데요. 2주 정도 남고 종강이 되는데 종강할 때 그 예상 실무를 7회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복습 모의고사를 제가 10 모의고사로 만들어서 10 모의고사로 1년 동안 제가 만든 모든 문제를 총망라해서 그 문제들을 그 10개의 모의고사로 제공을 해서 넘기는 문제집으로 만들어 드려요. 그래서 10 모의고사와 실전 예상 문제 7회분, 17회분을 가지고 10월 말 11월 초에 종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족한 컨텐츠 없이 계속 모의고사 풀면서 수능을 준비할 수 있게 수업을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장 강의 특징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메가스터디 물리학 현장 강의 전체 1위고요. 2025 수능 전과목 만점자가 작년에 나왔습니다. 러셀 학원이고 이미수 학생입니다. 인스타에 보시면 저에 대한 얘기를 하는 인터뷰 영상이 있습니다. 제가 오픈을 안 하려고 했는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왜 오픈을 안 하냐면 이 녀석이 온라인은 다른 선생님 강의를 들었나 봐요. 그래서 온라인 사이트 저랑 같이 있는 사이트인데 거기서 인터뷰를 다른 선생님으로 했더라고요. 현장에서는 제 말을 막 하면서 뭘 했는지 제 방식을 다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현장에서.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은 인스타에 보시면 작년에 한 10명 정도 만점자가 나왔는데 그중에 한 명이 저한테 6개월 이상 물리를 들어서 전 과목 만점을 받았습니다. 자, 제 모의고사 현장 강의의 특징은 연간 매주 모의고사가 실시가 됐고요. 지금까지도 계속 실시가 됐고 학생들한테 제가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모든 컨텐츠를 단 한 개도 빠지지 않고 약속을 다 지켰고요. 하반기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뭐 한번 대충 생각해서 나오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작년 연말부터 올해 수능을 준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컨텐츠를 단 한 개도 딜레이 되지 않고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라인 컨텐츠는 무료로 제공이 되는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7월에서 수능 실전 모의고사 7월부터 수능까지 실전 모의고사 매주 6회분이 계속 제공이 되고 현장 질답도 제가 직접 받습니다. 저도 받고 스터디 멘토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원마다 한 3명에서 4명 정도의 제 제자들이 그 배치가 되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제자들을 조금 엄격하게 뽑았어요. 그래서 물리 1등급만 뽑은 게 아니라 물리와 수학의 등급합 3이 안 나오면 뽑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리가 1등급 나왔을 때 수학이 최소 2등급은 나와야 뽑았고 그렇지 않으면 뽑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 학생들이 엄격하게 조교 지원을 좀 했고요. 그런 학생들이 지금 스터디 멘토로 학생들에게 질문을 받고 있고 저도 질문을 계속 받습니다. 온라인 질답은 우리 연구원들이 답변을 달고 있습니다. 전임 연구원들이 답변을 달기 때문에 훨씬 더 전문적인 답변을 받게 됩니다. 저희 연구실은 분당에 있고요. 5명의 상주 연구원들이 월화수목금 주 5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오면 전부 다 답변 처리를 하고 오후에는 콘텐츠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뭐 조교들 데리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그런 시스템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임 연구원들이 답변을 진행하고 있다. 스터디 멘토는 35명 정도가 같이 학원에 나오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줌을 통해서도 질답을 진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1대1 밀착 관리. 연구원들은 저는 현장에 대동하지 않는데
그분들이 답변을 할 수 있게 여기에 줌을 통해서도 질답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도 추가로 제공을 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수업 진행하는 것과 과제로 나가는 것 중에 하나는 그 하나를 항상 오픈해 드려요. 메가스터디에서 제가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패스가 있다면 그걸 들으시면 되고, 없으시면 저희가 오픈을 해서 투트랙으로 현장 강의와 온라인 강의를 같이 공부할 수 있게 현장 강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 그 나무위키에 저에 대한 내용이 좀 나와 있고요. 메가스터디 홈페이지에도. 유튜브는 강민웅 물리학 연구소라고 치면 요거에는 별로 없는데 검색되는 거는 대단히 많습니다. 예, 참고해 주시고요. 인스타는 메가웅 피직스로 들어가시면 인스타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강의 개강일은 미래탐구는 7월 19일 토요일 날 18시 30분에 개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브로셔를 좀 받으셨죠? 브로셔 추가 내용에 수강생 관리 시스템이라던가 개강 일정, 그리고 연구실과 학원 연락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필요하시면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올 한 해 2026학년도인데요. 좀 말도 많고 좀 탈도 많은 해일 수도 있어요. 올해랑 내년까지는. 일단 소신 있게 공부할 수 있게 저도 지원을 하겠고, 학부모님들도 그래 주실 거라 믿습니다. 예, 지금까지 강민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